뉴욕 증시 5분 브리핑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엄청나게 높은 변동성에도 장마판이 갈수록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강보합,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이런 변동성은 어느 정도 투심이 유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하락 종목들은 그 대신에 많이 밀렸죠. 6대4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의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뭐 지표의 변동성을 책임진 건 역시 생산자 물가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 0.2%를 크게 상회한 0.9%를 기록을 했고요. 2022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3년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이런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컸다. 특히 최종 이제 유통 서비스에 대한 이 물가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유통 마진 업체들가 사실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생산대 마지막이잖아요. 유통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트라든가 이걸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통 물가가 올랐다는 거는 유통 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원재료, 뭐 고용까지 이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금리에 대한 기대감은 컸습니다. 사실 이제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 이거 재작년에 좀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 금리나 하면 되지 뭐. 지표가 안 좋아? 금리나 하면 되지 뭐. 악재가 터졌어? 금리나 하면 되지 뭐. 뭐든지 금리나로 연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B컷에 대한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냐면은 베이비컷 뭐 0.25% 금리 인하는 여전히 92%로 확률이 높고, 특히 최근 연준 인사들, 그 연준 후보죠, 연준 의장 후보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데, 뭐 이제 오늘은 이제 제프리스 전문가입니다. 제프리스 전문가 데이비드 저보스가 연준 PP에 의지될 필요 없어, B컷 가자 이렇게 해버렸어요. 사실 연준 후보자들은 대부분 시장이 굉장히 시장, 비둘기 뭐 이런 식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크리스토퍼 월러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데이비드 제로소스가 지금 이 확률이 2등입니다. 2등 확 올랐죠. 네, 2등이에요. 만약에 다음에 누가 지명할 것인가 가능성에 대해서 투표가 지금 2등으로 올라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비둘기파적인 인사들이 연준 후보에 다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금리 날 거다. 언젠간 내년에 5월에 파월 연준장이 물러가게 되면은 팍팍 금리나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대 금리는 유효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어차피 2026년도 12월까지 내년부터는 금리나 엄청나게 하면서 2% 기준금리까지 정말 낮은 금리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유동성 계속적으로 공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피페가 좀 너무 흔들렸기 때문에 그동안 좀 강세가 나던 신고가를 달리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 3%면 뭐 크게 조정 나온 것도 아니죠.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뭐 개별적인 종목들 보시면은 이렇게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조정이 나왔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약간 이제 그 투자자 보고서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마켓들 아니면은 뭐 이제 IB 이런 쪽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는 날인데, 일단은 오늘 인텔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사실 이 트럼프 이전부터 바이든 때부터 미국은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많이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많이 하고 지원 정책을 정말 많이 해주는데도 사실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국유화를 해버리겠다. 국유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너희들 인텔 반도체 안 쓰면은 관세,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좀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7%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텔에 대한 이런 기대가 좀 나오고 있고, 인텔이 오르면은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도 많이 올랐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올해 4월 달에 비레커머니 아마존 산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보유 종목이 나왔는데, 아마존에 대한 비중이 좀 확인되면서 올랐다는 점들. 그리고 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시간으로 현재 10% 정도 올라갔던 유나이티드 그룹. 사실 뭐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악재가 많으면서 거의 뭐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워렌 버핏이 저가에 주워 담았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보다 먼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나라 서학게임입니다.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순매수 3위입니다. 3위. 비트마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개별 종목을 산 게
유나이티드 그룹이에요. 우리나라 사학개미들 주식 투자 왜 이렇게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2개월 전이거든요. 7월 31일 날, 뭐 한 달 전이네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물렸다라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 비아냥되는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워렌 버핏도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나라 사학개미들의 이런 투자 정보가 얼마나 좋은지를 또 알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회담 하죠, 러시아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잘 안 되면은 조기용 요구 잘 되면 바로 휴전이야. 엄청난 자신감. 그래서 휴전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이 25%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강력한 자신감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PI 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 해처에 여러 PPI 충격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금리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대한 투심은 살아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8월 15일 네, 광복절입니다. 태극기다 개항하셨나요? 네, 개항하지 않으셔더라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네, 연휴 지금 보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더위 조심, 물 조심, 네, 술 조심, 운전 조심 하시면서 주말 연휴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